아버지, 이제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숨조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그 말은 이미 가슴 한복판을 깊숙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 나이 이제 80. 한때는 가정을 책임졌고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들이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내도록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쉴 차례구나.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가장이었던 이 집에서조차 이제는 머물 곳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이곳,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낡은 소파, 그 위에는 어린 아들을 안고 낮잠을 자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결혼식 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손주가 태어나던 날 찍은 사진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장난감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주말마다 와서 뛰어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우리 같이 놀아요 하며 품에 안기던 아이들. 그런데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곳도 내 집이 아니구나. 이 집에서 제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살아온 흔적들도 기억들도 이제는 그저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는 게 좋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공기 속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다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을 제 눈에 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간들이 머물렀던 곳. 제 웃음과 눈물과 사랑이 스며 있던 곳. 그 모든 것이 이제 저와 함께하지 않을 곳.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고작 이 작은 가방 안에 전부 들어가 버리다니. 가방을 닫으며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제 지난 삶이 가벼운 짐처럼 축소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 가시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간호사분들도 잘 돌봐주시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입술을 떼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편해질까? 아니면 가족들에게서 멀어지는 게 편해지는 걸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묘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그 길들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다니던 직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아침마다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지만 그래도 보람찼던 그날들. 조금 더 가니 아이들과 함께 소풍 갔던 공원이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좀 더 놀고 가면 안 돼요. 손을 잡아 끌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그 길.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가며 아내가 고른 반찬거리를 보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그러면 아내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 건데 왜 그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될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둘씩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제가 앞으로 머물게 될 그곳. 요양원.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선생님 방이에요. 밝게 웃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을 걸 수 있는 작은 옷장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내가 남은 생을 보낼 곳이구나. 평생을 살아온 집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작고 조용한 이 공간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한순간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가볍게 꺼지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이 시간이면 며느리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도마 두드리는 소리, 밥 짓는 냄새,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들이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이 방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구나.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낯선 천장과 낯선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내 집이라고 느껴질 날이 오긴 할까?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 옆에 놓아둔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아들과 딸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땐 몰랐지. 내가 이렇게 홀로 남겨질 줄은. 사진 속에 저는 몰랐겠죠. 한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던 그 순간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아득한 과거가 될 줄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을 뜨고 느릿느릿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노인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운동이라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고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잤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어느새 저녁이었고 저녁을 먹고 나면 모두들 조용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남은 삶인가? 창문 너머의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나무들은 변함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세계에 갇힌 듯 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이들은 원래 자기 세상이 바쁘니까. 스스로를 위로해보려 했지만 가끔은 문득 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며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하던 그 목소리가. 품에 안기던 포근한 체온이. 하지만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그저 웃으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침묵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인들은 하나같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전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은 밤마다 집에 가고 싶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창밖만 바라보는 할아버지, 사진첩을 품에 안고 잠드는 할머니.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살랑살랑 바람이 불던 오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바람이 참 좋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라. 여기서도 행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비록 익숙한 집도 가족의 따뜻한 손길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으며 잠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아들이 익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말에 저는 반가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담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올 때마다 반가운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 보고 싶었단다.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구나. 손주 녀석이 뛰어다니며 장난치던 모습도 보고 싶고, 내가 힘들 때 내 어깨에 기대고 싶기도 하구나.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사람이니까요. 회사를 다니느라, 가정을 돌보느라, 제 걱정보다는 현실 속에서 살아내느라 너무 힘들 테니까요. 아들은 1시간쯤 머물다 갔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 또 올까? 이번 방문이 1달 뒤가 될지, 2달 뒤가 될지,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몰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늘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단다. 보고 싶고 그립지만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가끔은 문득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있구나.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너희들과 함께했던 날들이 떠오를 때면 살짝 눈물이 나올 때도 있다. 너희들이 오랜만에 찾아와도 나는 늘 괜찮은 척, 씩씩한 척하지만 사실은 문 앞에서 너희 발소리를 들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단다. 손주 녀석이 뛰어와서 할아버지 하고 안기던 그 느낌도 그립구나.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아 끌던 순간들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데 언제부턴가 그 손길도 멀어졌구나. 아들아, 너는 늘 바쁘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잘 알고 있단다. 그래도 가끔은 날 잊지 말고 한 번씩 찾아와 주렴.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힘이 생길 테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가끔 전화라도 한 통 걸어주렴.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내게는 세상 가장 큰 선물이란다. 편지를 접으며 저는 문득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저녁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손을 잡고 걷던 길처럼, 가족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처럼. 삶은 길고 우리는 언제나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요양원에서의 삶도 새로운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노후 산책 오디오북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